반갑습니다, 형님들. 자, 오늘 2월 7일 경기죠. 자, 오늘은 주간 경기가 엄청 많습니다. 뭐 J리그까지 들어와 주면서 사실상 오늘 주간 경기는 풀 경기죠. 풀 경기고,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배구는 뭐 아쉽게 놓쳤지만 그래도 국내 농구 올킬로 들어와 줬습니다. 울산 모비스 프렌, 자, 그리고 오리온 프렌 배당을 최대치 높여서 갔죠. 최대치 높여서, 자, 국내 농구는 올킬을 해줬고, 자, 오늘 뭐 해축 가신 형님들은 축하드립니다. 해축은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얘네들이 뭐 연승도 잘 나와주고 뭐 하니까 참고하실 형님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NBA는 지금 자, 계속 지금 가고 있으니까 NBA 오늘 적중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번 주간 연승 한번 가봅시다. 자, 오클랜드랑 시드니부터, 자, 축구부터 갈게요. 축구는 조금 짧게 하고, 자, 국내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일단 오클랜드 FC인데, 자, 오클랜드 FC 같은 경우는 직전 이 퍼스글로리 상대로 2대1 패배를 먹었죠. 이 수비 라인에서 조금 집중력이 저하가 되면서 아쉽게 패배를 먹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이 5경기 실점을 허용할 정도로 이 수비 뒷공간이 노출되면서 자, 계속 실점을 먹고 있죠. 자, 홈에서는 최근 2경기째 승리가 없어서 이번 경기 이 홈에서 승리를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뭐 공격진에서는 15경기 중에서 지금 22경기를 넣어줄 정도로 공격은 상당히 위력적인 팀이고, 자, 오클랜드 자, 그리고 시드니 같은 경우는 자, 직전 경기 웨스턴 시드니 상대로 이 4대1 대승을 거뒀죠. 그러면서 자, 2연패에 탈출을 했습니다. 2연패에 탈출을 했고, 최근 6경기 중에서 이 5경기, 자, 이 무득점을 조금 하면서 이 공격적인 면에서 조금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직전 경기는 4골을 넣어주면서 이 공격진에서 폭발적인 득점력을 넣어줬죠. 자, 양 팀의 최근 맞대결로 보면, 자, 오클랜드 FC가 1승 2무로 컵대에 포함해서 패배가 없습니다. 특히 뭐 지난 시즌 홈 맞대결에서는 1대0 승리를 가져간 바가 있고, 자, 지금 뭐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이 올리버 세일이죠. 부상으로 조금 결장하는 악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홈에서 어느 정도 반등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드니 FC도 역시나 이 핵심 자원들의 부상 이탈로 이 전력 요소가 상당하기 때문에, 자, 오클승, 자, 그리고 햄문, 자, 언어바는 다득점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지바랑 지바랑 그리고 뭡니까? 우라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라와입니다. J리그입니다. 자, J리그고, 자, 일단 지바 같은 경우는 제프 유나이티드죠. 지하라 지바인데, 직접 이 도쿠시마였죠. 지난해.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이 승격을 확정 지으면서, 자, J리그 1으로 올라왔습니다. 최근 뭐 지난 시즌 예전만 아직막에 6경기에서 무려 17골을 터져줄 정도로 이 폭발력이 놀라웠죠. 이번 경기 앞두고 이 전 포지션에 걸쳐서 주전급 선수들이 조금 이탈한 거는 아쉽다고 봐요. 뭐 수아레즈, 그리고 이 타구치 타이시죠. 이 공수의 핵심 선수들이 빠지면서 이 조직력의 저하는 조금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1부 리그, 자, 오늘 1부 리그 이제 우라와 팀이랑 붙는데 조금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도 부상자가 있죠. 이 코모리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고, 그리고 산타나, 그리고 히다루 렌지죠. 이 선수들이 지난 시즌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상대팀 지바가 이 심각한 부상 병동인 만큼 우라레즈는 오늘 뭐 다소 공격적인 면보다는 지키면서 이렇게 볼을 조금 간수하면서 들어갈 가망성이 많아요. 조심스럽게 경기를 할 가망성이 많죠. 양 팀의 역대 맞대결로 보면 우라레즈가 이 4승 1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비, 뭐 공격 모두 이 우라레즈가 이 압도적으로 가져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라승, 그리고 햄무, 언어바는 뭐 1부 리그 승격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소 조심스럽게 경기할 가망성이 많죠. 그래서 자,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시마랑 FC 도쿄로 넘어갈게요. FC 도쿄 대 가시마죠. 가시마고,
자, 이 경기도 이제 J리그 1. 자, 오늘 이제 또 첫 경기인데, 가시마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한, 지금 J리그 최강자죠. 최근, 지난 시즌 마지막에 3승 3무를 기록하면서 이 무패 행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올 시즌에도 되게 기대되는 팀이죠. 특히 뭐 수비진의 안정감은 뭐 리그 최고의 수준이고, 그리고 장기 부상자, 이 안사이 코키랑 세키가와 이쿠마가 복귀하면서 이 수비 라인에서 오히려 전력이 더 탄탄한 모습을 보여줄 가망성이 많고, FC 도쿄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리그 11위에 머무르면서 조금 아쉬운 성적을 거뒀죠. 자, 이번 J리그에서 반등을 노릴 가망성이 많긴 하지만 지난 시즌 마지막에서도 2승 3무로 뭐 패배는 없지만 이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던 팀입니다. 확실하게 이 골 결정력 부족이 조금 많이 아쉬운 팀이죠. 그리고 여기도 아라이 유타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자 이탈을 했기 때문에 자 공격진 쪽에서는 다소 조금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양 팀의 최근 6경기를 맞대결을 봤을 때 이 가시마가 4승 1무 1패로 자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 맨 마지막 맞대결에서도 1대0으로 가시마가 승리를 가져간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시마는 지금 수비진에서 이 주전급 선수들이 돌아와서 이 전력상으로도 가시마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할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시마승, 그리고 햄무, 그리고 오노바는 자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리즈먼 대 센트럴 코스트로 넘어갈게요. 브리즈먼, 자 센트럴 코스트입니다. 자, 호주 리그죠. 자, 호주 리그고, 자, 브리즈먼 같은 경우는 현재 리그 7위죠. 최근 6경기에서 1승 5패로 다소 부진합니다. 직전 뉴캐슬 상대로도 1대4 완패를 당했죠. 뭐 수비진은 최근 6경기에서 무려 14골을 헌납할 정도로 이 수비진의 붕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팀이죠. 자,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팀 내 최당자, 최다 득점자죠. 이 크리스 롱이 징계로 일단 나설 수가 없고, 그리고 중원의 핵심 선수인 이 오셔까지 부상으로 결장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홈에서도 최근 3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이 홈에서 일단 승리가 필요한 팀이고, 자 센트럴 코스트 같은 경우는 리그 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팀이죠. 자 1월부터 일단 이 구단 파산 이슈도 있죠. 구단 파산 이슈도 있고, 자 그리고 이 구단 존립 자체가 이어받는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는 팀이죠. 그리고 감독 여기 마크 잭슨 감독 사태 이후에 자 이 새롭게 이 감독이 이 라빈 할리티죠. 이끌고 있긴 하지만 재정난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승리를 거긴 했지만 순위를 11위까지 지금 리그 11위죠. 여전히 아쉽고, 그리고 주전 수비수 이 세인즈버리죠. 이 결장과 그리고 이제 임금 체불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력의 변수가 오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다음 경기는 7일에 있긴 하지만 전력 누수를 어떻게 메울지 이 팀은 그게 관건입니다. 양팀 6번 맞대결에서는 이 3승씩 나눠갖고 있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동기부여 그리고 지금 이 센트럴 코스트의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브리즈먼 승 쪽으로 봐야죠. 브리즈먼 승 쪽으로 보고 어노바는 이 다득점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레스 오사카랑 간바 오사카로 넘어갈게요. 세레스 오사카랑 이 간바 오사카입니다. 간바 오사카고 추천이랑 즐겨찾기 형태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일단 세레스 오사카는 직접 요코하마 자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죠. 요코하마 FC 상대로 1대3 패배를 당했습니다. 뭐 그전까지는 3연승을 거두면서 자 리그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했고, 최근 6경기 그래도 모두 득점을 올렸을 정도로 이 공격진에서는 그래도 이 다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주전급 선수들 지금 보시면 뭐 쿄에이, 뭐 페르난데스, 사토키 모두 부상으로 이제 결장하는 악재가 있는데, 이 오사카 더비에서는 언제든 누가 이기든 안 이상하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마지막 대결에서 이 도쿄 베르디죠. 이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시즌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전히 이 팀도 현재 팀 상황은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많이 심각하다고 봐요. 뭐 신노스케, 이치모리준, 하치레쇼, 나가토시냐 이 수비진의 핵심 자원들이 줄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뭐 공격진에서도 지금 웨이튼이 또 전력에서 이탈을 했죠. 그래서 이 주전급 6명이 오늘 결장을 합니다. 그게 오늘 경기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뭐 양팀의 최근 6번의 맞대결로 보면 자 3승 3패로 자 여전히 팽팽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간바 오사카의 주전급 선수 6명이 빠지기 때문에 오늘은 다소 그래도 세레스 오사카가 유리하게 조금 경기를 치러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세레스 오사카 승조를 보고, 자, 오너바는 이 다득점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멜버른 시티 대 웨스턴 시드니로 넘어갈게요. 웨스턴 시드니. 자, 그리고 멜버른 시티죠. 자, 멜버른 시티고, 자, 여기서 보시면 웨스턴 시드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비 불안이 조금 많이 심각한 팀이죠. 직전 경기에서만 무려 4골을 헌납하면서, 자,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졌죠. 자, 리그 전체에서도 이 가장 낮은 득점력을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이 공격진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자, 그리고 멜버른 시티 같은 경우는 이 웰링턴, 피닉스전 상대로 2대1, 자,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 1점을 챙겼죠. 최근 6경기에서 이 팀 역시도 10골을 실점할 정도로 이 수비 라인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진에서는 꾸준하게 득점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원정 경기에서 최근에 2경기 연속 승리를 얻긴 하지만 이 최하위인 언데르스 상대로 전력을 우위를 가중할 가망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팀 최근 맞대결도 보시면 3경기 동안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가 무패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경기력 면에서, 최근 경기력 면에서는 이 멜버른 시티가 조금 더 경기력이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이 경기도 우리가 멜버른 시티 자, 옆배 쪽으로 보고요. 네, 그리고 멜버른 시티, 자, 프레님 보고요. 자, 그리고 어노바는 양팀의 수비력을 봐서는 우리가 다득점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유랑 토트넘으로 넘어갈게요. 자, 맨유 대 토트넘이죠. 자, 오늘은 일단 맨유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맨유는 직전 경기였죠. 이 풀럼 상대로 이 3대2 승리하면서 오랜만에 이제 올드 트래포드 이 극장을 잘 봤죠. 최근 6경기에서 이 5경기 실점을 허용할 정도로 수비진에선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홈인 올드 트래포드 이 홈에서는 6경기 연속 무패를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이 마이클 캐릭 감독 부임 이후에 자, 지금 맨유가 상당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카세미르가 있죠. 그리고 페르난데랑 카세미르가 있는데 이 미들필더진의 활약이 상당히 좋은 팀이고, 자, 토트넘 같은 경우는 직전, 자, 이 맨시티 상대로 이 솔랑케의 멀티골이 있었죠. 그러면서 2대2, 자,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최근 원정에서 3경기 승리가 없긴 하지만 이 로메로죠. 이 로메로가 팀의 주장 이제 로메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쿼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토트넘이 뭐 당연히 맨유보다는 뭐 좋지는 못해요. 그래도 이 맨유 원정에서 자 얼마나 오늘 수비력에 따라서 이 뭐 득점력에 대해서는 조금 나뉠 가망성이 많죠. 양팀 맞대결 전적으로 보시면 15승 12부 8패로 맨유가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는 이 토트넘이 4승 2무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죠. 현재 토트넘 같은 경우는 주전급 선수 9명이 결장하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다만 이 직전 이 맨시티 원정에서 경기력을 봤을 때는 뭐 쉽게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맨유 뭐 승을 보되 저는 핸디팬은 오히려 토트넘 쪽으로 보겠습니다. 맨유 승이랑 토트넘 2프렌이 배당이 비슷하죠. 그래서 토트넘 2프렌을 보고 당연히 어노바는 오버부터 먼저 봐야죠. 이 경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 축구는 마무리 짓고요. 자 이제 국내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양 정관장 대 그리고 부산 KCC죠. 자 부산 KCC입니다. 자 일단 안양 정관장 같은 경우는 직전 이 모비스 원정에서 이 88대 73으로 승리를 가져갔죠. 자 2연패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자 전반 초반서부터 이 전성현의 3점슛이 터지면서
이 전반전에 44대 39로 끝난 채 마무리를 졌죠. 그리고 이 3쿼터부터 이 오브라이언트죠. 이 오브라이언트의 득점이 터져주면서 70대 61로 앞선 채 끝났습니다. 그리고 4쿼터 때도 이 박지훈의 활약으로 꾸준하게 10점 차 안팎의 점수를 유지를 해주면서 그 경기 승리를 가져갔죠. 턴오버, 3점슛, 리바운드 싸움에서 얘네들이 2위를 가져가면서 이 경기를 승리를 했고, 자, 부산 KCC 같은 경우는 직전 이 손호 원정에서 89대 95로 패배하면서 2연승이 중단이 됐죠. 이 전반부터 공격이 조금 잘 풀리긴 했지만 여전히 수비적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경기를 패배를 먹었습니다. 이 3점슛 라인에서도 오히려 손호가 앞섰죠. 그리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27대 34로 밀리면서 그 경기를 저는 패배를 했다고 봐요. 여전히 자, 허웅이 3점슛 3개를 포함해서 25득점, 허훈이 그리고 17득점을 올려주면서 이 두 형제가 분전을 했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국내 선수들 진에서 이 득점이 안 나와주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쳤죠. 자, 올 시즌 일단 4번의 맞대결에서는 정관장이 3승 1패로 자,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정관장은 최근에 2연패 당하면서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모비스전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 그 경기에서 이 전성현이었죠. 전성현이 자, 올 시즌 다시 한번 부활을 해주면서 이 3점슛 6방 포함해서 20득점을 올려줬죠. 그리고 이 여전히 이 리그 최고의 이 수비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유현도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KCC는 분명 공격적인 면에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수비가 다소 아쉬운 팀이죠. 최근 10경기에서 평균 90실점이 넘을 정도로 이 외곽에서도 많은 실점이 많은 팀입니다. 허훈 이 두 형제의 컨디션은 상당히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국내 선수진 그리고 용병 외국인 선수의 차이도 많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우리가 정관장승 자, 그리고 마헨 언어바는 이 다득점 쪽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고양소노랑 수원 KT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양소노 대 자, 수원 KT죠. 수원 KT고, 자, 이 경기는 이제, 자, 거의 동배 수준으로 받았죠. 동배 수준을 받았고, 자, 손호는 일단 직전 경기 KCC 상대로, 자, 홈에서 95점이라는 많은 득점을 올려주면서 2연승에 성공을 했죠. 전반전서부터 나이트, 강지훈, 캔바오, 이정현, 돌아가면서 이 3점 슛이 터져주면서 빠르게 득점을 올렸죠. 전반전에 끝날 때 보시면 57대 54 박빙으로 끝났지만 여전히 이 3쿼터 중반에 역전을 하면서 그 경기를 잘 풀어나갔다고 봅니다. 이정현이 그날 3점슛 5개 포함해서 무려 이 30득점을 올렸죠. 그리고 나이트도 21득점 올려주면서 팀을 승리로 가져갔고, 자,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직전 LG 원정에서 69대 81로 패배를 했죠. 그러면서 자, 2연패에 빠졌습니다. 일단 전반 초반 허일영한테 이 3점슛을 3개를 내준 게 컸죠. 거기서 이제 끌려가면서 경기 내내 계속 끌려갔죠. 여전히 득점력이 조금 많이 아쉬운 팀인데 턴오버도 많았고 3점슛은 다 8개에 그쳤죠. 그리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26대 42로 완전히 밀리면서 그날 조금 패배의 원흉이 되지 않았나. 자, 올 시즌 일단 4번의 맞대결에서는 KT가 3승 1패로 자, 우위를 점하고 있고, 자, 이번 경기는 손호가 최근 2연승 포함해서 4승 1패로 달리고 있죠. 그리고 이정현의 컨디션도 많이 올라와졌고 이재도가 가세를 하면서 여전히 이 가드진에서 우위를 점할 가망성이 많습니다. 나이트가 다소 조금 부진한 게 아쉽긴 하지만 지난 경기 쇼농 매치업에서도 그래도 잘 이겨냈죠.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이기디우스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이 고양소노가 유리하게 조금 가져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분명 김선영이라는 선수가 복귀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게 이 KT는 아쉽다고 봐요. 그래서 이 경기도 우리가 고양소노 승, 그리고 마헨 보고요. 자, 그리고 언어바는 언더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NK 썸 대 하나은행으로 넘어갈게요. 자, BNK 썸 대 하나은행이죠. 자, 이 경기는 이제 4.5점을 받았죠. 4.5점을 받았고, 4.5점을 받았고. 자, 일단 직전 경기 KB스타즈 상대로 원정에서 또다시 한번 패배를 하면서,
3연패에 빠져 있죠. 3연패. 예, 3연패에 빠져 있고, 전반전에, 뭐 7대0 런 구간도 나오고, 뭐 2쿼터 때, 잘 풀리지 않으면서 뭐 추격을 했죠. 그러면서 전반전 끝날 때 보시면, 이 34대 34로 경기를 마쳤고, 이 3쿼터부터 초반에 이제 주도권을 내줬다가, 또 3점슛이 잘 들어가졌죠. 그리고, 자, 3쿼터 끝날 때 보면, 56대 55로 앞선 채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4쿼터 이 승부처 때 박지수를 막지를 못했죠. 그러면서 이 패배를 먹었는데, 자, 경기력은 저는 나쁘지는 않았다고 봐요. 오히려 3점슛에서 얘네들이 앞섰죠. 그리고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이 36대 37로 자,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턴오버에서도 7대 6으로 동일하게 나왔죠. 뭐 김소니야 이소희 이런 선수들이 여전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자, 오늘 홈에서 자, 연패를 끊을 가망성이 많다고 봐요.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직전 삼성 원정에서 자, 54대 74. 자, 20점 차 대패를 먹었죠. 자, 2연승이 중단이 됐습니다. 전반 이 1쿼터 시작과 함께 5분 동안 무득점이 일어날 정도로 자, 얕은 한조가 상당히 심했죠. 그리고 턴오버를 잇따라 허용을 하면서 자멸을 했다고 봐요. 자, 그 경기에서 보시면 뭐 턴오버가 무려 17개나 나왔죠. 그리고 3점슛에서도 여전히 난사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뭐 진한 빼고는 나머지 선수들이 너무 저조했다고 봅니다. 자, 올 시즌 맞대결에서 하나은행이 분명 3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직전 경기력만 놓고 보면 자, BNK 썸이 어느 정도 연패를 끊어낼 확률이 많다고 봐요. 이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자, 이 홈에보다 이 원정에서 다소 어려운 경기력을 펼치고 있고, 자, 썸 같은 경우는 이 원정보다는 홈에서 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3점슛 라인에서도 썸 같은 경우는 패배를 하더라도 꾸준하게 3점슛이 계속 터져주고 있긴 하지만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내외가 밸런스가 상당히 자, 올 시즌에 좋았죠. 다만 최근 경기에서는 조금 많이 무너진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정의 어려움, 그리고 지난 경기 이 주축 선수들의 3점슛의 난조, 이 부산 원정은 상당히 힘든 경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썸 역배승, 자, 프렛, 자, 그리고 언어바는 자,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오버. 자,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대 한국전력으로 넘어갈게요. 자, 대한항공 대 한국전력입니다. 자, 한국전력이고,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 대한항공이 오늘 역배를 받았죠. 일단 삼성화재 원정에서 이 3대0 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연승이죠. 뭐 블로킹, 서브, 뭐 범실, 뭐 공격 성공률이 그날 뭐 10% 가까이 차이가 났고, 자, 리시버 효율은 거의 20% 차이가 날 정도로 압도적으로 저는 이겼다고 봅니다. 그날 러셀이 23득점을 올려주면서 자, 팀이 승리를 가져갔고, 자, 그리고 한정 같은 경우는 직전 6화 원정에서 자, 3대1 승리를 하면서 이 팀 역시도 2연승을 달리고 있죠. 뭐 1세트 일단 듀스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갔고, 그리고 2세트도 이 31대 33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듀스 끝에 또 패배를 먹었고, 그리고 3세트도 25대 23으로 자, 어렵게 승리를 가져갔죠. 그리고 이 4세트는 압도를 하면서 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다만 자, 블로킹 라인업에서는 오히려 우리카드가 앞섰죠. 그리고 서브에서는 한국전력이 앞섰고, 범실 싸움에서 자, 21대 26이 나왔습니다. 공격 성공률은 자, 5%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자,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자, 결정적일 때 그냥 베논이 해줬기 때문에 저는 가져갔다고 봅니다. 베논이 그날 이 34득점 올려줬죠. 자, 그리고 김정호 같은 경우는 17득점에 올려주면서 팀의 승리를 가져갔는데, 여전히 이 김정호가 이 높이에 있는 팀을 만났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 올 시즌에 일단 4번의 맞대결에서는 대한항공이 3승 1패로 우세를 보여주고 있죠. 대한항공이 최근 들어서 점차 이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고, 이 정지석 복귀 이후에 자, 완벽하게 뭐 정지석이 부상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점차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주고 있죠. 그리고 이든을 아시아 쿼터제로 영입을 하면서 이 정지석이 만에 하나 자, 경기력이 안 좋았을 때 이든이 나올 가망성이 많죠.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최근에 2연승을 거두면서 분명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아웃사이더 히터 쪽에 이 김정호란 선수가 이 기복이 상당히 심하죠. 그러면 사실상 결정적일 때 베논만 막으면 어느 정도 이 대한항공이 승리를 가져갈 가망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자, 역배승, 자, 프렛, 자, 그리고 자, 언어바는 그래도 다득점 쪽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신한은행 대 삼성생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한은행 대
네, 삼성생명입니다. 이 경기는 조금 이제 삼성생명이 완전 정배를 받았죠. 다만 핸디는 생각보다 많이는 받지 않았어요. 이 신한은 삼성생명의 경기력이 항상 이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다소 조금 어려울 수는 있긴 합니다. 신한은행은 직전 이 하나은행 상대로 홈에서 이 43대 76 또다시 한번 대패를 먹으면서 또 4연패에 빠졌죠. 이 전반 초반부터 그냥 완전히 밀리면서 23대 40으로 사실상 거기서 끝났다고 봐야죠. 이 3쿼터 때도 뭐 좀처럼 점수차를 접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2배 이상 점수차가 벌어졌죠. 미마루이 빼고는 국내 선수 진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고 무엇보다 이 3점슛이 그날 단 2개에 그치면서 패배의 원흉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직전 하나은행 상대로 홈에서 74대 54 20점차 대승을 거뒀죠. 전반 초반 뭐 수비력이 압도적으로 좋으면서 줄곧 10점차 이상을 계속 가져갔죠. 거기서 저는 사실상 끝났다고 봅니다. 가비지 타임도 나올 동안 나와줄 정도로 그만큼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다고 봐요. 자, 그리고 뭐 이해란이 그날 22득점, 이주연이 14득점 올려주면서 이 팀을 승리를 가져갔죠. 자, 올 시즌 일단 4번의 맞대결에서 보면 이 삼성생명이 전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삼성생명은 뭐 우리은행 전에서 대패를 당하긴 했지만 직전 또 하나은행 상대로 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뭐 3점 생성 라인에서는 다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포워드진에서 꾸준하게 득점력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주연, 윤혜빈 이 정상적으로 이 가드진이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가드진의 싸움에서도 삼성생명이 유리하게 가져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우리가 삼성생명 승 마이헨 자, 오너바는 우리가 다득점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대전정관장 대 그리고 GS 칼텍스입니다. 이 경기는 의미가 없죠. 배당이 사실상 똥배당이 나왔기 때문에 정관장은 지금 7연패죠. 7연패 사실상 올 시즌에 끝났다고 봐요. 이 자네테가 여전히 부상이죠.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 있고 잉쿠시가 자, 많은 득점을 또 올려주긴 하고 있긴 하지만 지난 경기 보시면 잉쿠시 대신에 이제 박여름이 시즌 첫 선발로 나설 정도로 여전히 어려워요. 그날 보시면 이선우 19득점, 그리고 박여름이 시즌 첫 선발로 나와서 18득점 올려줬지만 역시나 이 국내 선수진에 한계가 있었지 않나. 자, 그리고 GS 칼텍스는 직전 IBK 기업은행 상대로 자,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가져갔죠. 그러면서 자,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실바가 있죠. 이 실바가 이 32득점 올려줬고, 자, 유서연이 13득점 올려주면서, 자, 압도적으로 승리를 가져갔죠. 자, 올 시즌 4번의 맞대결에서 GS 칼텍스가 이 전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GS 칼텍스는 기복이 여전히 심하긴 하지만, 여전히, 용병이, 자, 있고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고 봐요. 이 실바라는, 자, 해결사가 있는 반면에, 정관장은 자네테가 아직까지 못 돌아오고 있죠. 만약에 오늘도 자네테가 결장하게 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언더 쪽으로 먼저 봐야죠. 그리고 GS 칼텍스 승 그리고 마인까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 삼성 대 원주 DB 마지막 경기입니다, 형님들. 자, 서울 삼성 대 자, 원주 DB죠. 원주 DB고. 자, 원주 DB입니다. 자, 일단 서울 삼성 같은 경우는 직전 LG 상대로 이 79대 107로 자, 대패를 먹었죠. 대패를 먹으면서 2연패에 빠졌습니다. 자, 니콜슨이 그날 결장을 했죠. 결장을 했고 칸터가 그날 20득점 올려줬죠. 이원석 자, 그리고 이관희 이런 선수들이 11득점 10득점 이상 올려주긴 했지만 이 니콜슨의 부재가 많이 아쉬웠던 팀이고, 자, 그리고 DB 같은 경우는 자, KT 원정에서 자, 96대 89로 승리하면서 지금 3연승을 달려가고 있죠. 이정현이 초반에 조금 이정현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유진, 앨런슨 이런 선수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전반전에 62대 46 사실상 거기서 끝났다고 봐야죠. 랜더슨이 그날 20득점 올려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어갔고 자, 올 시즌 일단 4번의 맞대결에서도 자, 전승이죠. DB가 전승입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지난 경기 이후에 자 6일 만에 일단 경기를 치릅니다. 이 주축 선수들이 이존도가 심한 팀에서 6일이란 휴식은 당연히 달콤할 수밖에 없죠. 체력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왔을 가망성도 많고 여전히 앨런슨의 컨디션도 많이 올라와졌죠. 그리고 알바노도 여전히 건재를 하고 당연히 뭐 강상재의 뭐 부상이 뼈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김보배, 정효균 이런 선수들이 잘 버텨주고 있죠. 그리고 삼성은 지난 경기 이제 니콜슨이 결장을 하면서 대패를 먹었는데 자 오늘도 자, 니콜슨이 빠질 가망성이 많아요. 빠질 가망성이 많고 이 부상 부위가 이 오른쪽 손목이죠. 이 오른쪽 손목이기 때문에 혹시나 혹여나 나온다 하더라도 어렵다고 봐야죠. 40분 내내 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니콜슨이 빠진 삼성은 더 이상 뭐 위력적이지는 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핸디를 받긴 했지만 뭐 당연히 이것도 뭐 디비승, 뭐 마헨, 자 오노바는 그래도 다득점 쪽으로 봐야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